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학사입니다. 저는 진학고등학원에서 동일고 2학년을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동일여고 2학년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시험지 분석이 완료하고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일단 시험지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어떤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내용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학고등에서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 명칭을 쓰고 있는 김대오 영어학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여고 2학년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총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분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상세 문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어떻게 공부 방향 설정하여 기말고사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느꼈겠지만 어설프게 풀리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70%, 80% 안다라고 해서 70점, 80점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지금 5개 중에서 이제 2단계 중상으로 보았어요. 첫 번째로 객관식이 지금 28문제, 서술형도 많지는 않죠. 지금 4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 문항이 32문항으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영어 시험 치곤 문제량이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로 서술형 4문제밖에 안 나는데 그 중에서 2문제가 장문이 아니라 단답형이라는 거죠. 굉장한 독해력, 작문력을 요구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정말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원지문을 변형하기도 해요. 학생들이 보통 공부했던 거를 대입해서 문제 푸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의고사 지문을 바꾸십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의 포인트. 첫 번째로 서답형 중요 문장이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서답형 중요 문장이 예상치 못한 43번에서 45번 장문의 독해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장문의 독해에서도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 문장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아무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장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때 그 두 문장이 나왔는데 그 두 문장은 사실 찍어준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지 어휘가 난이도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죠. 거의 수능 영어 범위까지 난이도가 올랐습니다. 어휘가. 세 번째로 빈칸 어휘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변형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휘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이 단답형이긴 해요. 하지만 이 서술형이 응용 서술형이에요. 빠른 독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응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고, 그쵸? 중위권 친구들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A가 의미하는 부분을 골라라 라는 것처럼, 그쵸? 표면적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 추론력을 묻는 문제가 지금 3문제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한번 해답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로 서답형 중요 문장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 동일여고 학생들은 중요 문장 암기를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18번, 19번 있죠? 그리고 43번, 45번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그쵸?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중요한 문장이 여기 43번에서 45번에서 나왔잖아요. 그쵸?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어휘가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다. 이제 이따가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지만 평소에 영단어 실력이 중요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문의 내용을 아무리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여고에 나와 있는 선택지 그 단어를 해석을 못한다면 선택지 내용에 에러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그쵸? 정답에 맞추는데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빈칸 어휘 부분이 전부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이해도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평소의 영단어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췄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서술형이지만 응용 서술형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암기에서 그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암기에서 쓸 수 있는 문항이 지금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나올수록 전공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꼼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암기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한 문제가 나는데 이제 이마저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그리고 필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전공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의 증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떻게 맥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의 동화 번역성 2과 3가 나왔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22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18번에서 45번. 이러면 범위가 선생님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학교를 내신 대비를 담당했었고, 정말로 많이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모의고사가 60개가 넘는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플러스 부교재도 나와요. 여러분 부교재 난이도가 뭐 수능 특강 라이트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런 부교재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어찌됐든 지금 부교재를 쓰지 않잖아요. 지금 모의고사도 많아봐야 지금 25지문? 그쵸?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모의고사 60개가 넘는 학교들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2달 전부터 해도 그 진도마저 떼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번 볼 시간은 있다라는 부분이죠.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질 않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비중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0점 만점에 서술형 포함해서 교과서가 32점 정도 배정이 되었고 모의고사가 68점 정도 배정이 되었어요. 즉 지금 모의고사가 교과서의 대략 2배 정도 되네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가 보통 고등 영어에서 20% 미만으로 보통 많이 나거든요. 10%에서 15% 내외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32%가 나왔다라는 건 여전히 교과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여전히 교과서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비중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제 서술형이 4문제가 나왔어요. 6.4점, 6.4점 해서 이제 총 20점으로 그 4문항 중에서 어떻게 배정이 되었냐면 교과서 6점짜리 하나 나오고 모의고사 3문제에서 총 14점. 비율 계산해 보니까 교과서가 30%, 모의고사가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략적으로 볼 때 모의고사가 교과서의 2배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별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이 이제 80점이잖아요. 80점에서 이제 어법 비중이 몇 점이냐? 8.4점이라서 10% 정도다. 순서는 80점에서 13.8점이니까 17% 정도다. 어휘는 이제 14% 정도고 내용일치 지칭 17.3%. 그렇죠? 대입학. 대입학이라 하면 이제 주제 또는 요지를 찾는 문제예요. 7% 정도 나왔고 빈칸 7.1%, 추론 문제가 이제 많이 증가했어요. 11.3%, 기타 4%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서 어법 어휘 비중이 약 25%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지금 이렇게 11.7점, 그래서 15% 정도 나오고 어법이 10% 정도 나왔어요. 더하면 이제 25%겠죠. 약 4분의 1이 어법 어휘다 라는 부분이죠. 순수한 어법 어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문제 유형이 순서 내용 일치 및 지칭.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할 부분은 이 순서가 사실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량만 되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 두 번째로 내용 일치 지칭 문제는 꼼꼼함을 요구하는 내신 유형의 문제거든요. 굉장한 영어력을 필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꾸준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여고 시험은 꼼꼼함을 요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휘, 네 번째로 이제 어법 순으로 나왔고, 이번 시험에 이제 대입학 문제는 이제 7%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선택지 어휘가 지금 많이 어려졌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순수한 어법 어휘 문제가 25%라는 거지, 뭐 빈칸이나 추론에서 그 영어 단어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 해석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죠, 점수가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선택지 어휘가 어려워졌음을 감안해 본다면 어휘 비중만 봤을 때 14%뿐만이 아니라 최소 25%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여고 2학년 객관식 문제 한번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밑줄 친 A의 의미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추론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추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문장의 표면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떻게 맥락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택지에 단어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때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단어의 난이도. 선택지 단어를 모르면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번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자체가 오히려 편법이 통하지 않는, 그쵸? 영어력을 정말 요구하는 그런 시험의 유형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식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밑줄 친 this startling demonstra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지금 이제 얘가 모고 지문이거든요. 모고 지문에서 여기 부분이 밑줄 친 부분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 놀라운 어떤 시연, 보여줌, 이게 표면적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의미냐, 그 선생님이 그 라이터의 에세이를 읽어줬다라는 거죠. 그 학급에게 뭐 없이? 공지 없이.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 2, 3, 4, 5 전부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객관식 7번, 8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약문 형태로 나왔는데 이제 지문이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문을 이렇게 달진 않았지만 요약문 형태로 나와서 A, B 형태가 나는데 이 A, B의 단어를 모르면 답을 낼 수가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단어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동일여고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disgrace, grace가 이제 우아함이니까 불명예. obligation, 의무, reputation, 명성, commitment, 전념 또는 헌신, independence, 독립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 utilize, 활용하다, employ, 고용하다 또는 활용하다, diminish, 감수하다, denounce, 비난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보고서 A, B를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택지의 단어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시험이 끝나면. 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여기도 지금 나왔죠. reinforce 어떤 뜻이죠? 다시 안에다가 힘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강화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regulate, 규제하다. 정도로 이 선택지 단어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선택지 때문에 지금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객관식 12번 같은 부분을 보면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 그쵸? 이게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꺼리는, 순수한, 그쵸? 또는 무효화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facility 이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어요. 12번 문제를. 그리고 객관식 27번에는 이 4가지 단어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불균형, 균형, 어센드 올라가다, 플러밋 급락하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이 단어가 사실 어떤 지문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어쨌든 수능 영어 어휘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지금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어휘를 이제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 어휘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문맥상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변형이 됐어요. 원래는 recuperation 이렇게 나왔었고, 그쵸? 얘가 이제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거티브. 원래 문장이 네거티브인데, 그거를 이제 유예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비관적인. 그리고 significance. 그쵸? importance. 중요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4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거예요. 이 dispense가 사실 버리다거든요. 버릴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버릴 수 있는이니까 필요 없는 이런 뜻인데 여기는 원래 문장이 vital로 나왔어요. 필수적인.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되죠? 버릴 수 없는 indispensable로 바꿔야 됩니다. permission은 그대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변형돼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휘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범위가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술형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술형 문제. 이 4문제 중 중요 문장 암기가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장문의 독해 43번, 45번에서 그러니까 완전 예상을 뒤집은 거죠. 그쵸? 네. 제가 이제까지 찍어준 문장에서 1학기 때는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찍어준 문장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나왔는데 43번에서 45번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장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지문을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써봤느냐에 따라 이 한 문제가 맞추느냐 못 맞추냐의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 주요 문장 암기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지문을 꼼꼼히 보면서 그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포인트죠. 빠른 지문의 이해와 응용력 그리고 순발력이 필요한 서답형 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답형 2번이 응용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에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게 주요 문장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응용 문제, 그쵸? 여러분 서술형 응용 문제 있죠? 또는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영작 실력과 여러분들의 응용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기르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전공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서답형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2번 문제가 이렇게 이제 교과서 지문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굉장히 길죠? 얘가 첫 번째 장, 얘가 두 번째 장. 그리고 이제 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2의 빈칸 AD를 채우래요. 글을 완성하고자 한대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찾아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모두 쓰시오. 그쵸? 총 6점 부분 전수 있음.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 A는 어디서 쓰래요, A는? 여기 조건을 잡아야 됩니다. B의 예시에 해당하는 단어를 I에서 찾으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A를 어디서 찾으래?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A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문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또 빨리 읽어봐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 빠른 독해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건에 맞춰야죠. A에 들어간 단어 여기 있대요. 다 읽어봐야 돼요. 쭉 다 읽어보았을 때 여기 포스트. 그래서 그 단어 포스트, 위 지문에 있는 이것은 어떤 표현이래요. 근데 이 B는 또 어디에 있냐면 또 위에 요건이 있어요. B는 위 글 지문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어디냐면 B에서 D가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두 개에서 다 찾으라는 거예요. 빠른 독해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독해와 순발력 그리고 응용력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존재하다라는 뜻에 나왔는데 어디 존재하다가 나왔냐면 그쵸? 여기 존재하다. 근데 지금 어형까지 지금 변형하다라는 거죠. 지금 어디 있죠? 어형 변형 가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has 플러스 pp니까 그냥 exist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된다? existed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post에 대한 새로 의미 근데 뭐와 관련된? 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여기를. 다 읽어봤을 때 두 문장 컴퓨터 테크놀로지 이렇게 찾아서 써야 되고 그리고 이 D번은 네 단어인데 네 단어가 쭉 읽어봤을 때 그쵸? 어떤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서 골라 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찾아서 있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응용력과 빠른 독해야 그쵸?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 문제는 중위권 친구들은 일단 건들면 안 됩니다. 그쵸? 굉장히 좋은 동급을 바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를 풀어봐야겠지만 전부 다 풀 생각을 해야겠지만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일단 이 부분을 스킵을 하고 나머지 난이도가 낮은 객관식 문제에서 일단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지금 중요 문장 암기의 중요성이 대폭 감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마저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학생들의 예상을 다 깬 겁니다. 강사들의 예상을. 중하위권 학생들은 서술형 문장 자체가 지금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서술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험지만 봤을 때. 중하위권 학생들은 서술형 중요 문장 암기보단 동일여고 기출문제 일단 단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단어가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단어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해당 범위 그러니까 해당 범위라 하면 이제 모의고사나 그 교과서 그 범위 유효와 반이어 전부 다 정리해서 외우는 게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암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일단 중위권 학생들은 고난이도 서술형 문제, 즉 요건에 맞춰서 아까 같은 문제, 문장 완성하시오. 요건에 맞춰서 이런 문제를 맞추기라기보다는 일단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 있죠. 뭐 단답형 어법이나 어휘 또는 빈칸 또는 순서 이런 데서 일단 에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 쉬운 문제를 먼저 맞추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설프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70%, 80%의 정확도를 가지고 문제 풀면 50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서술형 응용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금 응용 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단답형임에도 불구하고. 1, 2등급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해당 지문과 관련된 응용 서술형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과 라이팅 그리고 순발력도 길러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전공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 동일여고 이번 연도 기출뿐만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 3년 전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 뒤져봐서 선택지 단어 전부 다 여러분 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시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동일여고 2학년 내신 준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지의 어휘를 모르면 오답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의 어휘 실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추론 문제의 증가, 지금 세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밑줄진 부분이 여기서 어떻게 의미하는지와 같은 추론 문제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단어의 표면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맥락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맥락적 사고, 판단 및 독해력을 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맥락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라 라는 부분이죠. 서술형은 어떻게 준비하라? 서술형 지금 단답형이 지금 두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이 단답형이 그냥 쓸 수 있는 단답형이 아니라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부분이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응용력이 필요하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풀려면 아까 서답형 2번과 같은 문제를 풀려면 일단 지문에 빠른 독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응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 조건 다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발력도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응용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시험장에 와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문제를 아마 손대지 못했었을 거예요. 서사평 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중요 문장 암기가 지금 이번에 아예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문장 암기는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43번, 45번 내에서도 거기서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쵸? 43번에서 45번 장문의 독해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한다? 전 지문을 시간을 두고 누가 꼼꼼하게 더 읽어봤느냐, 누가 꼼꼼하게 더 써봤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쵸?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고 여러분 일단 지금 어쨌든 시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있게 나왔는데 항상 시험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서 동일여고 이제 시험이 이렇고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서 동일여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있도록 그렇게 저도 지도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학고등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